국정기획위원회 인수위격인데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원래 그 대검찰청 검찰의 업무보고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보고서가 불비해가지고 다시 해오라고 했는데 오늘도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일주일 연기가 됐는데 전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요. 국정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쓰는 줄 알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부처에서 씁니다. 부처에서 만들어 오면은 네. 그거를 토론하고 감수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최종 정리로 가는 거구나. 왜냐하면 그걸 집행하는 것도 부처니까.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면 부처에서 대통령 공약 상황에 맞추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메시지 냈던 것들까지도 다 뽑아요. 다 뽑아가지고 자기들이 찾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정말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전 세계에서 보고 제일 잘 만듭니다. 대통령 입맛에 짝짝 붙도록 만들어서 갖고 옵니다. 근데 그렇게 안 갖고 왔다는 뜻이야. 아니 근데 그게 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제 사법 정책에 대한 생각 같은 경우에는 토론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글로도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이제 그 업무 보고 진행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길대로 내가 하던 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장관들이나 국무총리가 임명이 되고 나면은 아마 인사를 통해서 이재명 정권의 국정 철학과 맞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있는 핵심 실무자들은 다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이 된 분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골몰했을 거예요. 좀 심기를 상하지 않게 하면서 우리의 권한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 바꿔야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보고서 받는 거 뭐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결국 인사가 문제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으로 물러났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국정기획위에 법무부에서 자료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랬을까? 아니에요. 어떻게 완전 그 문재인 정부에 맞춰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 왔었어요. 윤석열 정부가 그만큼 엉터리고 검찰 독재를 통해서 이 기관들을 장악했다. 이런 증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검찰총장이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될 것인가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아까 우리 행안위 얘기도 했지만 국정에서 검찰 말고도 지금 기획재정부 쪽 얘기도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획예산처랑 재정경제부로 개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기사가 좀 나왔는데 그게 어떤 효능감을 주는 거예요, 원장님? 저는 뭐 일단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이 우리 민주주의 3대 혁명이라고 있습니다. 역사에. 미국의 독립전쟁,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 전부 다 뭔가 하면요. 국민의 대표에게 예산과 세금 편성권을 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재부가 왜 국민의 예산을 통으로 주무리나 이 말이야. 미국은 사실 국회가 해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에 맡겨놓으면은 뭐 좀 그렇겠죠. 물론 국회로 가는 게 맞아요. 원론적으로. 그러니까 차라리 또 다른 선출된 권력자인 대통령이 가지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기재부 관료들이 가지고 자기들인 것이냐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민주주의라는 원칙에서 끝나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박정희, 김대중 시대를 지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기획이 없어요. 재정 운영만 있어요. 우리 요즘 와서 모피아 이런 이야기 하죠. 저희 어릴 때는 모피아라는 이야기 안 썼어요. 경제기획원 출신이야?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게 막 5년, 10년짜리 그렇죠. 5개년 경제개발계획, 10개년 경제개발계획. 경제기획원 출신이야? 에이스는 경제기획원 출신이야. 경제계획을 잡는 사람들, 산업정책을 잡는 사람들이 에이스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있는 돈 가지고 나눠주는 모피아가 대장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국가는 더 이상 발전적인 계획을 안 잡고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재정 파트와 기획 파트를 분리해서 할 필요가 라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핵심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근데 예산을 직접적으로 뭐 대통령실이나 국회에서 통제하겠다라는 것은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힘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분야, 그 원하는 지역 그쪽에 집중될 가능성이 지금도 있거든요. 쪽지가 많은데. 저희 이제 뭐 경험해 본 거는 제 당 대표실, 원내대표실 근무해봤잖아요. 집권 여당일 때. 그 기재부의 예산실장 만나는 거는요 의원들도 거의 못 만나요. 근데 저희는 이제 예산이 시작되기 전에 예산실장이 인사를 하러 와요. 집권 여당의 대표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한테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보고도 드리고 나와서 저한테 무슨 얘기하냐면 혹시 보좌관님
필요하시거나 쪽지의 사안 어디로 아니면은 뭐 가는지. 어디 뭐 좀 야, 관심 있는 힘이 장난이 거 아니네. 뭐 말씀 주시면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해요. 그 지가 뭔데? 야, 그러니까 지가 뭔데? 지동이야? 야. 배가 없지 않네.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경험해 봤으니까 네. 그렇게 이제 국회라든지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재부 공무원들 그런 거 하라고 전문화 시켜가지고 네. 계속 관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육성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직접적인 통제보다는 그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그러니까요. 보강하는 게 맞지 누가 해도 다 똑같아요. 저는 일단 동의하진 않아요. 일단 첫 번째 저도 예산실장들 많이 겪어봤거든요. 대부분 예산실장은 술 잘 먹고 설레발 잘 치는 사람이에요. 특별한 실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회관계가 좋은 사람이 된다. 그래, 약속 네. 뻥카도 좀 있고.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거 국회의원의 지뢰 문제, 정치인의 지뢰 문제와 관료의 효능감 문제는 늘 부딪혔던 거예요. 박정희 시대나 전두환 시대 때도 그런 이야기예요. 국회의원들 질이 나주니까 주면은 쟤들 허탕에 치고 동네 뭐 이상한 거 민원하는 데나 돈 주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게. 이렇게 해왔단 말이야. 과연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질 낮은 국회의원들이 동네에 도로 따는데 아무데나 막 자갈밭 갖다 붙고 하는데 예산 퍼다 쓰겠다. 이게 맞는 건지 사실 둘 다 틀린 거잖아요. 이 결국 보면은 국회의원의 지뢰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말씀드리는 거는 민주주의 일반 원칙으로서 예산 편성권은 국회가 가지는 게 맞아요. 근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수준들 보세요, 솔직히. 가능하겠느냐? 가능하겠느냐.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관료의 선의도 바래야 되지만은 국회의원의 수준을 높이는 거. 맞는 말이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회의 권능과 수준을 높여야 돼요. 국회의원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당장 장담할 수 없다면 국회에 그런 기능을 주는 기관들을 저는 좀 독립적으로 둘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것도 조금 좀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 국회의원 밑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있잖아요. 지역구니까. 네. 그렇지. 그 사람들이 또 원하는 그렇네. 그런 사업들을 막 지들이 막 뭐 개발을 해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또 공사가 있고 나야 또 여러 사람도 먹고 살 수 그렇죠. 있고 뭐 개발이 그러니까. 한번 있어야. 네. 지역에서 뭐 여러 가지 개발 사업 안 한다고 보세요. 그럼 지역 경제도 올스톱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래. 쓸데없는 거. 그럼 그거를 이제 의원들한테 가서 예산 따오라고 하거든요. 의원들 안 딸 수도 없어요. 국비를 좀 태워줘야 되니까. 네. 하니까, 네. 여기서 또 이렇게 또 구조적인 문제로 가는 게 잘게 쪼개놓은 지역구가 네. 만악의 근원이에요. 국회의원이 나라 일하는 거지 지역구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당 정치로 정당 명부제로 크게 한다거나 아니면 네. 중대선거구. 그 대선거구제를 크게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신경 그런 경계를 허물게. 지역구라는 말 자체도 없어야 돼요. 원래 정치학 원론은 이렇게 나와요. 국회의원은 땅덩어리도 풀뿌리도 대변하지 않는다. 오로지 사람의 머릿수만을 대변한다라고 나와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네. 거예요. 저기 영덕에 5만, 저 순천에 5만, 그다음에 저기 강원도 영월에 5만 이래가지고도 국회의원 한 명 뽑아도 되는 거예요. 그 들어보니까 타당하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결국은 이제 기재부를 쪼개느냐 마느냐 법무부를 또 이제 검찰의 기능을 쪼개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도 부총리를 누가 할지 경제부총리를 경제부 법무부 장관을 누가 할지 아직도 발표가 안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고심이 많이 되겠죠 지금. 궁금해요, 진짜. 네. 검찰 개혁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형태의 어떤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그 모태가 거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때 만들어 놓은 그런 부처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민간 경제가 훨씬 더 창의적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성장에서는 그렇죠. 네. 네. 근데 막 뭔가 계획 세워가지고 뭐 한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경제 규모나 수준상 불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R&D 예산 정도만 어떻게 어느 분야에 투자할까 그것만 방향만 나눠주면 될것 정하고. 같고 기획 분야를 뭐 그렇게 해야 될까? 아니 관리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들어가지고 민간 쪽에 창조적인 여러 가지 업무를 좀 이관하는 그런 방향. 기재부 기획 파트 분야에 좀 힘을 빼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약간 전 동의하는 바예요. 네. 못하게 하잖아요. 막 재계 지도자들 그 총수들 왜 대통령이 왜 만나요? 저희가 좀 예를 들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규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거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많이 철폐하는 그런 이재명 정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하마평 문제로 돌아가 보면은 네.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우리 원장님 보시기에는 정치인이 하는 게 낫습니까? 그래도 좀 검찰을 좀 이해도가 높은 내부 인사. 검찰 출신이 하는 게 낫습니까? 무조건 정치인 해야 돼요. 무조건 정치인 해야 됩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정치인 해야 네.
이 중에서 최근에 이제 기사로만 따지면은 정치인 출신 중에서는 윤호중 의원이 가장 기사에 많이 거명이 된 것 같고 검찰 출신 중에서는 정치인의 지위를 중증적으로 가진 분들 예를 들면 뭐 박균택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이건태 의원 이런 분들이 거론되는데 그 3자를 놓고 본다면 솔직히 원장님은 어떤 분이 나을 것 같습니까? 무게가 다르지 않나요? 무게가 다르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량감 있는 사람이 와서 당연하죠. 네. 개혁을 속도감 있게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네. 네, 우리 원장님 볼 땐 그 소장님 볼 땐 좀 어떻습니까? 근데 다 적절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박균태, 이건태 이분들은 네. 다 뭐 검찰 출신들이잖아요. 검찰의 뭐 이기주의로부터 뭐 좀 자유로울까? 독립적으로 또 될까? 여기 또 끝내려고 엄청나게 또 같이 근무했거나 위에 있거나 밑에 있던 분들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여러 가지 얘기할 거예요. 네. 보고서 아주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그럼 이게 맞나? 또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검찰 출신이 아니면 검찰 내부의 사정 속속들이 모르니까 개혁하기 어렵잖아요. 야구 선수 출신이 야구 감독을 해야 어떻게 뭐 돌아가는 게 뭐 어떻게 작전이라든지, 훈련시키고 네. 작전하고 그런 거 알지. 그러니까. 축구 감독이 갑자기 야구 감독 할 수는 없잖아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어제인가 라디오에서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군 개혁을 위해서 민간인 출신의 장관이 들어간 것처럼 검찰도 마찬가지로 정치인 혹은 비검찰 출신 그거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규백 의원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안규백이니까 그렇지. 가능하다. 네, 5선 활동하면서 네. 국방위 하셨고 국방위에서 위원장 하셨고 전문적이죠. 네. 정말 어느 군 출신보다 군을 더 잘 아시니까 잘할 수 있어 보이는데 박균태, 이건태 의원님들 조금 좀 그러면 알긴 하지만 조영당의 박은정 검사 출신 의원은 A예요. 아니 댓글에 많이 또 뭐 있더라고요. 국민들의 네. 추천은 많기는 하겠지만은 이문정 생각이 뭐 좀 다른 이런- 것 같고. 임은정 네. 검찰총장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여하간 근데 장관 인선을 좀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까 말한 건데 국정기획위원회 요구에 검찰이 이렇게 반응이 무딘 것도 기본적으로 인사를 안 하기 때문에 긴장감이 없는 측면이 없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인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이게 인사를 해야죠. 네.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업무 파악이 전 정부의 장관들이기 때문에 그 뭐라고 합니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바이어스가 낀 인사 관련된 업무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확실하게 할 수가 없죠. 지금 보면요, 주로 이제 국회에 많이 나왔던 공직자들이 그나마 이제 선택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이 접촉의 폭이 야당을 했기 때문에 좁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인사를 통해서 뭔가 시그널을 줘야지 이런 개혁 과제들도 좀 순차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 허재무 씨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주한 장면 어떤 거 준비해 오셨습니까? 이주한 장면 집으로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누구? 네, 서결 아저씨 싸돌아다니지 마시고요. 집으로 좀 오세요. 에이. 108일 만에 뭘 집으로 오라고 그래요. 평생 살 집으로. 아. 108일 만에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윤석열 측에서는 소환 없는 체포영장이 어딨냐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보니까 조은석 특검이 정말로 순식간에 갑니다. 진도가 벌써 체포영장 청구하고 오늘 중에 이르면 아마 그러니까요. 발부 여부가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반발하고 있죠. 아니 예전에 경찰이 소환 조사한 거지 지금 특검이 소환 특검은 조사 한 아니잖아요. 번도 안 해놓고 이러는 게 어딨어? 이러는 건데 저는 뭐 예상했잖아요. 경찰에서 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다 특검이 넘겼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특검에서는 3번이나 경찰 소환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본인은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을까. 네. 어차피 출두하는 거. 기왕 출두하는 거 보이고 잡혀간다. 싶다. 네. 네. 그게 이제 야당 탄압, 뭐 정권 탄압,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더 이상 국민들 화나게 하지 말고 가서 조사 받으시고 법의 처분을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는 보수파나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훨씬 더 좋다. 환부는 빨리 드러내야 되거든요. 이거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특검 자체가 위헌이라면서요. 위헌이니까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경찰도 안 나오고 특검도 안 나온다 이런 생각하는 예측을 거 했던 아니겠습니까? 게 경찰 소환에 불응했던 게 결국은 특검과 싸움. 특검은 이재명이 임명했다. 이재명과 나는 싸운다. 라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까지 버티지 않았나라는 음. 생각이 들고요. 아마 바로 저는 윤석열 일당의 그 극소수 분자들은 정권 퇴진 투쟁 뭐 이런 이야기 나올 겁니다. 아, 잡아가게 되면은. 예. 아니 근데 그 잡아가는 과정에 국민들이 정말로 상당수의 국민이 동의할 것 같은 게 이미 이분 같은 경우는 따져보면 공수처에서 체포가 됐지만 실제로 신문에 응한 사항이 없잖아요. 그렇죠.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인의 범죄와 관련해가지고 공개된 재판이나 탄핵 심판에서 얘기한 거 이외에 실제로 제대로 조사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법원에 나와서 이런 얘기했어요. 비상계엄은 어쨌든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대통령은 어느 누구보다 정보가 많은 사람이다. 음. 그래서 내가 판단 내린 게 뭐가 잘못됐냐. 계속 이러한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제발 빨리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민주적 절차에 의한 대통령이 아니라 나는 왕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아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체포 시간도 한남동 관저 있을 때는 과천에 있는 그 공수처 청사까지 뭐 압송하는 모습도 카메라가 찍고 그리고 중간에 관저에서 버틸 재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크로비스터 사저에 있는 데다가 그렇죠. 잡아오기가 쉽고 아. 바로 옆이 최혜병 특검 사무실 그리고 길 건너가면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 사무실이라서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이게 버틸 재간도 없고. 그러니까 좀 버틸 생각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제가 좀 화나는 건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아직도 경호원들이 경호하는 그러니까 법정 출두할 때나 어디 산책 나갈 때 경호원들이 항상 뭐 경호를 하고 보호를 하고 네. 있잖아요. 이게 맞나? 이거 나 사실 좀 법으로 이런 좀 경우에는 줬으면 경호원들이 보호가 아니라 관리를 하는 게 돼야 되거든요. 중범죄자 도망가나? 아, 감시를 좀 해야 된다. 네네네. 아, 네. 그막 삐뽀삐뽀 하면서 막 쫙 가잖아요. 법원 출두할 때도 막. 지난번 뭐야. 공수처에서 이제 체포 시도했을 때는 국회의원들이 스크럼 짜면서 막아야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아무도 한 명도 안 나오겠죠? 안 나갈 것 같아요. 어.